안녕하세요. 짠맛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밤에 깨서 화장실 가느라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룻밤에도 대여섯 번 이상 깬다. 한두 번 깨면 정말 잘 자는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밤에 깨서 화장실 자주 가는 근본 원인, 해결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해결 방법까지 얻어가세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분들 보통 물 조절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녁에는 물을 먹지 마라. 국물을 먹으면 안 된다. 5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완전히 줄여라.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밤에 화장실 가는 문제를 해결을 할 방법들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물을 줄여봐도 화장실 가는 건 여전하고 잠자는 데 더 방해가 된다는 얘기 많이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물이 아니라 물을 조절할 수 없는 몸 상태, 몸의 상태를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화장실 자주 가는 분들 특징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몸이 수분을 보유할 수 없는 상태인 분들입니다. 주로 저염식을 오래 하시거나 채소 과일식 위주로 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나트륨 섭취가 부족해서 전해질 균형이 맞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다 보니까 물 섭취를 줄이면서 몸의 입장에서는 탈수가 더 일어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몸이 이 수분을 보유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반드시 염분이 필요합니다. 염분을 통해서 수분을 조절하고 이동을 시키고 몸에 수분이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염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체액의 농도가 맞지 않다 보니 밖으로 물을 빼낼 수밖에 없습니다. 밤 시간이 돼도 몸 입장에서는 수분이 많은 상태가 아닌데도 염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물을 빼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긴장감이 지나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 활동을 하고 밤이 되면 온전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밤 시간이 돼도 긴장이 풀리지 않는 분들, 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 있고 이 긴장감이 지나치면서 이 혈관이 수축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광도 수축이 된, 소변이 몸속에 머물러 있지 못한 상태로 밖으로 빼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긴장이 풀리지 않다 보니 자려고 누웠지만 여전히 신경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율신경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로 밤을 맞이하는 거죠. 자주 깨서 소변을 본다는 신호 자체가 쉴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는 신호기도 합니다.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몸이 찬 분들이 많습니다. 손발이 차거나 아랫배가 찬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몸에서 모세혈관까지, 말초신경까지 충분히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혈관은 수축되어 있고 배와 아래쪽은 찬데 과도한 생각과 긴장으로 머리 쪽으로는 혈류량이 많아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잠을 자려고 하면 머리 쪽에 쏠려 있던 혈액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장기 쪽에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밤에 소변 자주 보는 분들은 수분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 긴장이 되고 몸이 찬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가지 특징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고 체액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몸이 차가워지고 혈관은 수축돼서 긴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소변 보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면서 소변을 안 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증상은 더 심해지는데요. 뇌는 부정의 개념을 모른다. 잘 알려진 얘긴데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했을 때 코끼리가 계속 생각나는 것처럼 소변을 보지 않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긴장도가 더 높아지면서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억제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화장실 갈 필요 없는 몸 만들어주시는 거죠. 긴장이 풀리고 따뜻한 몸 상태가 되면 수축되어 있던 혈관이 이완이 되면서 밤에 화장실 갈 필요가 없는 몸 상태가 되는 거죠. 해결 방법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한 체액을 늘리고 체액의 균형을 맞추는 건데요. 소변을 자주 보다 보니 수분 섭취를 줄이면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몸이 수분을 잘 보유하고 이동을 시켜서 순환을 시킬 수 있게 하는 첫 번째가 체액의 균형인데요. 저염식을 하고 계신다면 식사에 간을 하시는 것부터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 국물류도 잘 활용하셔서 따뜻하게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저염식을 하고 있진 않은데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식사 외에 소금차 드시면 좋습니다. 드시는 방법
방법은 다른 영상들에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처음 드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면, 일반 머그컵 기준은 보통 300ml 정도 되는데요. 소금 한 티스푼 정도 넣으면 인체의 염도와 비슷한 0.9% 정도의 농도가 됩니다. 0.9%를 꼭 지키시려고 하기보다는 입맛에 맞게 드셨을 때 좀 잘 넘어가는 농도로 드시면 좋은데요. 300ml 머그컵이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컵, 종이컵이 보통 190ml 정도 되니까 또 반 티스푼 정도 넣어서 따뜻하게 드시면 이 몸에 있는 체액도 균형을 맞추고 이 전해질 균형이 맞춰지면서 수분을 밖으로 빼내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언제 드시면 좋은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입이 마르거나 건조하신 분들은 자고 일어나서 따뜻하게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주무시기 2-3시간 전에 따뜻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소금물, 소금차 드실 때 같이 넣어서 드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 긴장을 풀어주게 하는 맛이 바로 신맛. 새콤한 맛입니다. 레몬즙 넣어서 같이 드시면 드시기도 좋고 긴장도 잘 풀려서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간간하게 드시고 소금차, 소금물 챙겨 드시고 수분량, 물량은 늘었는데 오히려 소변량은 줄었다는 분들 많습니다. 소금물이 좋다고 해서 몸 상태를 살피지 않고 지나친 양을 드신다거나 짜게 드시는 것 또한 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드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몸의 신호를 읽고 몸 상태를 살펴가면서 드시는 건데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전문가와 상의하신 다음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낮 시간 동안 햇빛 보고 걷기 아주 중요합니다. 햇볕을 보면서 교감신경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걷기를 통해서 머리 쪽으로 쏠려있던 혈액들이 몸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걸으실 때는 입을 다물고 코로 호흡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면 자율신경의 밸런스도 맞아지고 체온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는 소금차 드실 때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저녁에 족욕 같이 해주시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물로 하는 족욕도 있고 건식 족욕기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쏠려 있던 기운들을 내려주고 발끝까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데요. 우리 몸은 발이 따뜻해지면 이제 쉬어도 되는구나. 머리 쪽으로 쏠려 있던 기운, 혈액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회복과 휴식으로 모드 체인지를 하게 됩니다. 족욕을 해주시면 도움 많이 되고요. 주무실 때 배에다가 따뜻한 찜질팩 올려놓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주시는데 방광경락이 지나가는 뒤쪽이 풀릴 수 있도록 등과 허리, 발목, 발끝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시면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밤 시간 동안 회복의 모드로 편안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힘, 치유 본능이 있습니다. 그 힘을 알아봐 주시고 깨워주세요. 증상은 빨리 없애야 하거나 눌러놔야 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이고 또 회복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증상 하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신다면 밸런스가 깨져 있던 몸이 훨씬 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